안녕하세요. 청약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은 항상 정책이 변경되고 또 새롭게 바뀌는 정보에 얼마만큼 우리가 잘 대응하느냐, 이게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 비결이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꼭 목적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청년 원가 주택이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걸 잘 파고들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LH 또는 SH에서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또 나중에 다시 환매를 할 때 공공기관에 또 다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안 그래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분양가의 20% 정도만 있다면 나머지를 장기 대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기초자금력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청약을 좀 바라보기만 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단 아파트를 환매할 때 수익의 70%는 내가 갖고 30%는 공공기관이 가집니다. 아파트 차익이 5억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면 3억 5천은 내가, 1억 5천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언제, 얼만큼 나오는지, 나는 어디에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누구한테 기회가 있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즉 사회 초년생도 이제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말하는데 아마도 기준은 일반 청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비슷하지 않을까 현재 예상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원래 초기 계획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40, 50대 무주택자분들이 모든 정책에서 청년들에 비해서 지금 홀대를 당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포함됐습니다. 공급은 LH와 SH에서 합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LH는 전국구, SH는 서울 지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익의 배분, 여기서 아파트를 다시 팔 때, 그러니까 환매할 때 수익의 30%는 공공기관이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LH에서 청년 원가주택을 분양받은 거면 LH에 환매하는 겁니다. 소득 요건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에서 140% 요 사이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적용이 되는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특별공급과 비슷한 기준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듯이 각 조건별로 다른 조건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모집 공고 나오면 이 부분도 자세히 분석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얼마에 도대체 이걸 공급하나? 청년 원가주택은 총 50만 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몇 년간 나눠서 진행하겠지만 물량이 이것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 원가주택은 또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9제곱미터는 2, 3억 원대, 또 아니면 74에서 84제곱미터는 3, 4억 원대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둘만 살아도 기본적으로 25평 방 3개, 욕실 2개는 돼야지 좀 살만한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기까지 태어나기 시작하면 25평도 좁고 이걸 느껴서 다들 30평대로 옮겨 타는 게 부동산의 기본적인 테크트리입니다. 나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일단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억이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장기 대출이 가능한데
이거에 관련돼서 전용 대출 상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전용 대출 상품, 여기서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저금리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초기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5년 의무 거주 후부터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 공급되나? 크게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에 공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들이 이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서울의 고덕 강일지구에 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지만 오늘은 좀 구체화돼서 올 연말에 분양이 가능한 곳들, 이런 곳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고양, 창릉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하고 더불어서 3개 신도시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원투퍼층입니다. 고양, 창릉 중에 S3블록 위치는 이곳이 됩니다. GTX역 위치랑은 뭐랄까 살짝 애매합니다.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좀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쪽으로 고양선이 개통이 될 텐데 이 주변 어딘가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일단 전체 세대수가 1438세대로 여기 대단지입니다. 다양한 평형대가 있고 전용 면적 7사 타입, 8사 타입 등 30평대도 350세대 정도나 됩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전용 면적 59 타입이 765세대로 주력 평형이고 전체적으로 방 3개 이상의 큰 평형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쟁률 또한 높을 겁니다. 남양주 왕숙입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있고 3기 신도시 중에 도시 크기가 가장 큰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3기 신도시 5대장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 왕숙입니다. A19블럭인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왕숙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생긴 도시인데 북쪽에는 A블록 중에 낮은 숫자들, 그러니까 A 1, 2, 3, 4, 5 이런 숫자들이 많이 있고 이 주로 남쪽 GTX가 있는 남쪽에 A10 이상의 후반대, 이 후반대 숫자들이 분포된 걸로 봐서 A19블럭이라고 하면 아마도 왕숙의 중간쯤이나 남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1024세대 대단지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30평대는 없고 주력 평형은 59 타입이 주력 평형입니다. 이것도 왕숙의 남쪽 부근에 위치한다면 만약에 59 타입은 여기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5대장 중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는 그 중에서는 조금 낮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바로 옆에 서울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2개 단지를 하는데 A9블럭, A10블럭 이렇게 합니다. 모두 전체 도시 중에 동쪽 끝에 서울 쪽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평형대가 있습니다. 각 단지들이 세대수가 많지는 않은 미들급 규모입니다. 고덕 강일지구는 기존의 고덕 강일 3블럭 자리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합니다. 원래 이곳은 신혼희망 타운으로 공급될 위치였는데 이게 이제 계획이 변경돼서 청년 원가 주택으로 공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첫 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5호선 강일역까지는 직선거리 1.5km 정도라서 역세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9호선 연장선이 한 요 부분에 이쯤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는 한 1km 정도 되고 1km 정도의 9호선이 생긴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초역세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정말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동네 분위기는 조용한 배드타운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아이 키우기 좋고 좀 조용한 그냥 그런 동네. 하지만 이 옆에 하남 미사가 가까워서 편의시설 이용도 괜찮습니다. 18평형부터 34평형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이곳에도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군가는 또 새로운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9월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엄한 소리 할까봐 걱정은 됩니다. 수도권 시세의 70%로 공급한다는데 이게 주변 시세의 70%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된 상태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서 주택거래가 실제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격의 70% 수준이라면 그러면 그게 정말로 저렴한 건지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이 시세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가 결국은 진짜 관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몇 년이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정도,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계속 하락만 거듭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이라는 게 가능한 걸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이 부분은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계속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는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